연대기의 대상이 되는 이상한 사건들은 2023년 천안아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도시는 100만 미만의 인구에 비해 10개가 훌쩍 넘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 외에는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한 도시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두 도시죠. 하지만 천안아산은 KTX역을 비롯하여 교육, 문화, 인프라 등을 공유하는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천안아산을 하나의 도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이해하는 편리한 방법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죽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대학생의 비율이 인구 10명당 1명이라는 전국 최대의 대학 특구라는 특성 때문일까요? 우리의 자그마한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열광적이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멍해집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지루한 일상을 깨뜨리기 위해 어떤 습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녁이면 시민들과 학생들은 카페나 술집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익숙한 거리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이 핀 거리를 바라보거나 아직 순수함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별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 방식에 익숙해지게 되면 하루하루를 어렵지 않게 보내게 됩니다. 특별한 볼거리도 험악한 사건도 없는 이 도시는 편안해 보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결국 잠이 들어버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 시민들은 그해 봄에 발생할 소동들이 앞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심각한 사건들의 첫 조짐이라는 걸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4월 12일 아침 의사 이지우는 자신의 진찰실을 나오다 층계찬 한복판에서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환경관리원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환경관리원님, 2층 계단 가운데에 쥐가 한 마리 있는데 죽은 것 같아요. 네? 쥐유? 에이, 그럴 리가 없쥬. 여는요, 쥐 씨가 그냥 싹 다 말라버렸슈. 언놈이 지 일거리 하나 더 주라고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지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같은 날 저녁, 어두운 복도 끝에서 커다란 쥐 한 마리가 털이 잔뜩 젖은 채 비틀거리며 튀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쥐는 오다가 멈추고 바로 서려고 하는 것 같더니 저를 향해 달려오다가 또다시 멈춰섰고 작은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다가 결국 피를 토하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쥐가 나와서 문제라기보다 그놈이 피를 토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환경관리원은 지나가던 저를 붙들고 어떤 못된 놈들이 죽은 쥐 3마리를 복도 한가운데다 갖다 놓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뭘 지구력으로 만들라나? 언놈이 했는지 지가 잡으려니까 저 가서 진찰 보고 계슈. 하지만 곧 죽은 쥐들이 사방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가 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까 들렀는데 안 계셔서 다시 왔네요. 전 서울에서 온 KN뉴스 기자 양정우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다문화 가정 현황과 생활 실태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의료에 대한 기사거리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취재 이름 좀 부탁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건 지원 시스템 부족한 점이 많죠. 실상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진실 그대로 보도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 말은 철저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철저하게는 좀 어렵겠죠. 그 문제 제기라는 게 또 근거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요.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건 기자님이 비판 없이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전 기탄 없는 사실만 받아들입니다. 기자님을 위해서 그저 기사거리만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좀 부정적이죠?
안 좋은 거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부당한 일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나는 애쓰는 중이죠.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니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시내에 죽은 쥐들이 때로 발견되는데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 재밌겠는데요? 장한수. 그는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천안아산에 와서 자리를 잡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호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는 자기 수입으로 제법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공장소에 가면 언제나 그를 볼 수 있었고 특히 그는 꽤 자주 한적한 곳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 좋은 사람. 그는 평범하고 소소한 기쁨들을 즐기면서도 거기에 얽매이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장한수는 어떤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쥐들이 이러네요. 신기하네요. 네, 뭔가 성가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흥미로워요. 아주 흥미롭군요. 뭐 환경관리원이 처리하시겠죠.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건 대충 그때쯤이었습니다. 공장과 창고에서 수백 마리씩 되는 쥐의 시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시 외곽지대부터 시내 중심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나 쥐들이 쓰레기통 속에서 무더기로 또는 하수관에 줄을 지어 죽어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 쥐들이 떼를 지어서 거리에 나와 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너무나 건강하던 사람 몸에 흐르던 진한 피가 요동을 치더니 갑자기 역류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그렇게도 평온하던 이 작은 도시가 며칠 사이에 발칵 뒤집혀버렸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했을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죽은 쥐의 수가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가 나던 날, 그래서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날, 첫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뜨거워요. 온몸이 타는 것 같슈. 체온 39.5도. 목에 멍울이 있고 팔다리가 부어올랐고 옆구리에 거무스름한 반점 두개 돋고 있고. 선생님, 이게 뭐래요? 아직 확실한 건 몰라요. 오늘 저녁까지는 굶으시고 물을 많이 드세요. 예. 다음날 정오가 되자 열은 40도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생기다. 환자는 끊임없이 헛소리를 해댔고 다시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에 머무는 손도 못 댈 만큼 아팠고 어떻게든 고통을 잊으려는 듯이 사지를 비틀며 몸부림쳤습니다. 환자를 격리해서 특수치료를 해야 해요. 구급차로 옮겨달라고 병원에 전화할게요. 네.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사망했어요. 며칠 동안에 환경관리원과 비슷한 사례가 20건 정도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거의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천안아산시 의사회 회장에게 새로운 환자들의 격리를 요구했지만 그는 시청에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전염의 위험이 있다는 확증도 없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말만 하고 있는 동안 날씨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환경관리원이 죽은 다음 날 짙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이 갑작스러운 폭우가 지난 후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사망자 수가 몇 배로 불어났고 그 이상한 재난을 주목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론을 생각하면 너무 동요하면 안 되겠죠. 당장 거기에 이름을 붙일 엄두를 못 낼 뿐이지 사실 죽은 사람들 빼고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믿기 어려운 일이죠. 다들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없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분명 패스트예요. 심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처음으로 패스트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앙이란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막상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믿기 어려워집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만큼이나 많은 패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패스트한테도 전쟁한테도 언제나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들 이렇게 말하죠. 오래가진 않을 거야.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 맞아요. 전쟁은 분명 어리석은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오래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재앙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사람들은 그걸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곧 지나갈 악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업을 계속했고 여행 준비를 했으며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패스트가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었지만 재앙 앞에서 그 누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떠들어대면서 점점 더 과장되고 있어요. 서둘러긴 해야겠지만 조용히 처리해야죠. 가짜뉴스도 조심해야 하고요. 우리 시에 혈청이 없다는 건 아시죠? 서울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제가 일단 질병관리청에 협조문을 보내긴 했습니다. 일단 이게 패스트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됩니다. 아니 패스트라니 공포심을 조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건 열병과 부토증을 동반한 열병이라는 것 뿐이잖아요. 과학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증명되지 않은 가정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네. 통열사들이 왜 주저하는지 저도 압니다. 패스트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혹한 조치를 치러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패스트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전 머그를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결과 연구소에서 패스트균 덩어리를 발견했답니다. 더 기다려봐야죠. 적어도 며칠 동안 시행한 분석의 통계 결과를 봐야죠. 전염된 가정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이 퍼지고 있는 추세로 봐서는 2달도 안 돼서 도시의 절반이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걸 패스트라고 부르던 열병으로 부르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도시의 절반이 죽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 환자들 가족이 아직 무사한 걸 보면 사실 전염성도 확실하지 않아요. 법이정한 예방 조치를 취하려면 패스트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전 제 눈으로 본 걸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본 건 머물고 반점과 헛소리를 하다가 48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열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 전염병이 엄중한 예방 조치도 없이 종식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 제가 그걸 책임져야 되죠? 이지우 박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패스트라고 확신하십니까? 질문을 잘못하셨습니다. 이건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장난하세요? 결국 박사의 생각은 이게 패스트가 아니라 해도 패스트 상황에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악성 열병이 우리 시에서 몇 건 발생했습니다. 그 증상들이 실제로 우려할 만하다고 밝혀진 것은 아니며 시민들께서 냉정을 잃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신중을 기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예방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다수의 유독가스를 주입해서 과학적으로 쥐들을 공멸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음료수를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극도의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벼룩이 있는 분들은 대학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 가족들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환자를 병원의 특수시설에 격리하는 데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환자의 방과 운송 차량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고 환자 주변 분들도 꼭 방역수칙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조치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고된 수치를 보면 103명이라고 하던데 우려할 만한 상황이겠죠. 우려할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명백해졌죠. 평동에는 병상이 몇 개나 됩니까? 240개입니다. 240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겁을 먹고 숨은 사람들도 있고 신고도 못하고 사망한 사람들도 있겠죠. 매장하는 문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완벽한 조치가 필요해요. 전염병을 막도록 진짜 방벽을 세우든가 아니면 그냥 손을 놓고 있던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저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에 조치해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네. 요청이라니. 이 사람들 생각이라는 게 없어. 이미 공포된 조치들이 더 강화됐습니다. 환자가 나온 집들은 폐쇄됐고 소독도 했고 가족들은 안전한 격리 조치에 따라야 했으며 매장은 시에서 담당했습니다. 비행기 편으로 혈청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양이었지만 전염병이 확산된다면 부족할 겁니다. 사망자의 수가 51명이 되던 날 시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패스트 사태를 선포할 것, 도시를 폐쇄할 것. 패스트 발생 후 사망자 수의 증가 추이를 알려드립니다. 3주차에 904명, 5주차에 980명, 6주차에 1153명. 그 사람들이 다 패스트로 죽었겠어?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중괄단장 최성만입니다. 5월 30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패스트 주간 동향 및 위험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주차 주간 패스트 발생 동향은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602명, 일평균 사망자는 41명, 일평균 확진자는 약 43명입니다. 패스트 주간 위험도는 높음으로 평가했으며 누적 치명률은 14%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한 주에 보통 몇 명이나 죽지? 천안 아산시 인구가 100만 좀 안 되니까 그 정도 사망률이면 얼마나 심각한 거야? 아 몰라, 일시적인 거겠지 뭐. 알려드립니다. 식량 보급이 제한될 것이며 휘발유도 대급제가 실시됩니다. 절전 조치도 시행합니다. 어쩌라는 거야. 점점 심각해지잖아. 다음은 패스트 감염 추정 환자에 대한 임상 증상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이기에 감염을 숨기려고 할 경우에는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패스트 의심 증상자들의 조기 발견과 격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부탁드리고 대학병원의 조기 진단 의뢰 등 확산 차단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심 증상자들이 사회적인 낙인에 대한 우려로 진료와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우리 사회 전체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저런다고 나같을 리가 없지. 이제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될걸? 정부가 미쳤나 봐. 우리 보고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때부터 패스트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이상한 사건들이 가져온 놀라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각각은 평소처럼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천안아산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도로들과 역이 폐쇄되자 그들은 모두 같은 처지가 되었고 거기에 그냥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저 잠깐 동안의 헤어짐이라 곧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역에서 포옹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만나거나 소식을 주고받을 기약도 없이 갑자기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사회적 분란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언론과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허용되었던 전화나 문자는 한동안 완전히 차단되었고 지금은 사망, 출산, 결혼 같은 긴급한 일에만 통화 시간을 통제하여 허용되었습니다. 한 문장 미만이 고작인 문자가 우리의 유일한 소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도시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도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정부는 며칠 동안 시간을 끌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일단 복귀한 사람은 다시 나가지 못한다. 패스트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별을 참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용기, 의지, 그리고 인내는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무너져서 그 수렁에서 다시 올라오는 일은 이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언제 해방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품지 못했습니다. 마치 방황하는 그림자처럼 산다기보다는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얼마 전에 인사드렸던 기자 양정우입니다. 아, 네. 이제 엄청난 특정 거리를 가져오겠네요. 사실 기사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도시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 아내가 서울에 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처음엔 그냥 잠깐 발이 묶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태가 계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이 도시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시겠죠. 어쨌든 전염병이 오래 계속되지 않아야 할 텐데 여기 있는 동안 잘 살펴보면 뭐라도 얻어갈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선생님. 전 기사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여자랑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여자하고 전 서로 잘 통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제가 할 일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 고약한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증명서를 한 장 써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자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증명서는 해드릴 수 없어요. 사실 전 그쪽이 병에 걸려있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데다가 비록 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가서 시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전염이 안 된다고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그 증명서를 써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그쪽과 사정이 비슷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있고 그래도 당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패스트에 걸리지 않았는데도요? 네. 어이없는 얘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전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제부터는 기자님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여기 사람이 될 거예요. 이건 인도적인 문제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게 그런 이별이 어떤 건지 선생님이 이해 못하시죠? 저도 잘 알아요. 기자님이 다른 지역에 계신 아내분과 다시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시 결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법이 있고 패스트가 있는데 제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아니요. 선생님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성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글쎄요. 제 얘기가 이성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백한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꼭 이 도시를 떠날 겁니다. 그 심정도 이해하지만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아니요, 선생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 조치들을 취하는데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일이니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신경도 안 쓰시고 다른 사람들 생각은 안 하시죠. 억지로 헤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인정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겠죠. 거기까지 고려하셨군요. 아, 알겠네요.
공공기관들한테 그렇죠. 하지만 그 공익이라는 것도 개인의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자님이 여길 떠날 수 있기를 저도 정말 바랍니다. 단지 저한테는 직무상 금지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시간 너무 오래 뺐었네요.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겁니다. 네, 그럴지도 모르죠. 제 상황과 선생님이 하신 얘기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전 선생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불행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불행을 겪어야 합니다. 이 재앙이 처음 역사에 등장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적들을 단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가 신의 뜻에 반대했을 때 페스트가 그를 무릎 꿇게 했죠. 모든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의 재앙은 오만한 자들과 눈먼 자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보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페스트가 여러분들에게 닥친 것은 회개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사악한 자들은 당연히 몸이 떨릴 겁니다. 이 불행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은 악과 타협해 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자비로움에 기대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걸로 충분했고 모든 게 용납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영민의 얼굴을 보여주셨지만 기다리는데 지치셨고 영원한 희망 속에서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면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우리는 이제 페스트의 기나긴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페스트는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의 방에 앉아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스트는 자기가 세상의 질서라도 된 것처럼 참을성 있게 용히 주도하게 저기 있습니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세상의 어떤 힘도 심지어 인간의 헛된 과학도 페스트가 여러분에게 내린 손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살았을 겁니다. 몇 번 무릎 꿇으면 무관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녹록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더 오래 보고 싶어 하시며 그것이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사실 그것만이 유일한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걸 기다리다 지치신 그분은 인간이 역사를 가진 이후로 모든 죄악의 도시들을 찾아왔던 이 죄악이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들,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 바라와 욥, 그리고 모든 저주받은 자들이 그러했듯 이제 여러분도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여러분과 재앙을 하나의 벽으로 가둬버린 그날 이후로 여러분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존재와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충고와 우정의 손길은 여러분의 선으로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페스트의 천사가 되고 있는 저 불구창이 여러분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이 재앙이 여러분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기독교의 희망을 생생하게 느껴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 시기에 겪고 있는 공포와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사랑이라는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말씀을 하늘을 향해 외쳐 부르기를 그 무엇보다도 희망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안 돼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말이었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희생자의 숫자도 급상승하여 매주 1000명 이상을 기록했고 도시는 저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거리와 집들은 활기를 잃었고 페스트 때문인지 아니면 햇빛을 막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문과 창문들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 여름 하늘은 그리고 연기와 권태에 덮여 빛이 바린 거리들은 도시를 매일 짓누르는 수백 구의 시체들만큼이나 위협적이었습니다. 페스트가 스며든 태양이 모든 빛깔을 지우고 모든 기쁨을 쫓아버렸습니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현재 전파가 계속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신속한 격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진이 낫지. 한번 제대로 흔들린다면 끝이잖아. 그런데 이런 망할 놈의 병이라니. 안 걸린 사람도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 말로는 추위가 오면 이런 병은 사라질 거래. 몇 달만 버티면 되겠지? 세상이 거꾸로 됐어. 환자보다도 의사가 더 많아. 그만큼 속도가 빠른 거지.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및 공제자 등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16명의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금일 확인된 14명과 전일에 확인된 2명을 포함한 것이며 의료진 등 직원은 5명, 공제자는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이 옳아. 당해뒀어! 페스트는 가을까지 갈 것인가? K 교수는 부정.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면서 손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관할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테스트 발생 94일째, 사망자 9,800명.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만 깨우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보름이나 한 달 후면 이제 선생님이 이곳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누구도 이 상황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에요. 아닌가요? 맞는 얘기예요. 의료 체계가 엉망이에요. 선생님에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실이죠. 시청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일반 구조 작업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려고 일종의 시민 구조대를 조직한다던데 그런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벌써부터 불만들이 많아서 시장이 주저하고 있죠. 왜 자원봉사자들을 구하지 않으세요? 해봤죠. 그런데 결과가 형편없었어요. 그건 상적으로 그냥 공식적인 루트로 모집하니까 그렇죠. 사람들한테 부족한 건 상상됩니다. 절대 이런 제안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놨다가는 우리까지 같이 무너지고 말걸요. 그럴지도 모르죠. 한쪽에서는 그런 험한 일들은 사형수들을 시키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사형 선고를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일반인들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장한수 씨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 사형 선고라면 아주 질색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 구상은 자발적인 보건 지원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 일을 맡을 테니까 공무원들은 빼죠.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차고 넘치잖아요. 저한테 사망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중심이 돼줄 겁니다. 당연히 저도 할 거고요. 좋네요. 우린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그렇죠. 시청엔 제가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도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보신 건가요? 박은호 목사의 설교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낙 병원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전 집단적인 단죄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가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도 보이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선생님도 박은호 목사처럼 패스트도 나름 좋은 점이 있어서 사람들 눈을 뜨게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건가요? 이 세상의 모든 병들에는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패스트는 너무 참혹합니다. 좀 전에 질문에 아직 대답을 안 하셨네요. 이 일의 위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신을 믿으시나요? 아니요. 아무 의미도 없죠. 전 어두운 밤 속에서 제대로 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게 선생님과 박은호 목사의 차이 아닐까요? 박은호 목사는 학자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걸 아직 많이 보지 못해서 진리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 교국 사람들의 죽어가는 숨소리를 들어본 작은 시골의 목사라면 저처럼 생각할 겁니다. 고통에서 깨달음을 구하기 전에 우선 그 고통을 돌보겠죠. 이쯤 해주죠. 제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실 거잖아요. 대답 대신 질문을 해도 될까요? 수수께끼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헌신적이신 거죠? 선생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저도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신을 믿는다면 전 사람들 치료하는 걸 그만두고 그냥 신에게 맡길 겁니다. 다만 저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말 그대로 창조된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의 직업관이네요. 대충 그런 셈이죠. 어쨌든 제일 시급한 건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제 능력이 되는 한 그들을 보호하는 것. 그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죠? 저도 모릅니다. 장한수 씨, 저도 정말 몰라요. 전 직업이 필요했고 또 의사라는 직업은 젊은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멋진 일이지 않나요? 저처럼 가난하게 태어난 경우라면 쉽게 도전해보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업이라는 게 사람이 죽는 걸 봐야만을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세요? 죽기 직전에 안 되라고 외치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 일에는 절대 익숙해질 수 없죠. 전 어렵고 오만했죠. 그 후로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는 걸 보는 건 익숙해지질 않네요. 장한수 씨 같은 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세상의 질서를 지배하는 게 죽음이라면 신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차라리 자기를 믿지도 않고 침묵하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말고 그 대신 온 힘을 다해 죽음과 싸우기를 바랄지도 모르죠.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승리는 항상 일시적일 뿐이겠죠. 항상 그렇죠. 저도 알아요. 그렇다고 싸움을 그만둘 수는 없죠.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패스트가 선생님에게 어떤 존재일지 상상이 가는군요. 네. 끝없는 패배죠.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가난 덕분이죠.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전 모르는 게 거의 없답니다.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하나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기서 무사히 살아남을 확률은 3분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시려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제 신념 때문이겠죠. 어떤? 이해심, 타인에 대한 이해.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일에 착수해서 첫 번째 팀을 모았고 계속해서 다음 팀을 모았습니다. 보건지원대에 자원한 사람들은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시민들도 보건지원대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가 패스트와 싸우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모두들 패스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패스트는 누군가에겐 의무가 되었고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 패스트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이 도시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패스트 사태 이후 배급물자의 안거래에 손을 대고 있는 부세찬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패스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소개해준 조직이 저를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서울에 있는 아내 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한 사람을 소개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했고 계획도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고세창과 함께 이지우가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전현병이 너무 빨리 가시죠. 사실 통계곡선은 오히려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패스트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한 수단이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물자가 모자라고 인력도 부족하며 외부에서 의사들과 의료진 팀이 왔는데도요? 네, 의사 10명과 100여 명의 인원이 왔죠.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 인원으로는 현재의 병세를 감당하기에도 빡빡합니다. 병이 더 커지면 그 인원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아마 기사님도 서둘러야 해요. 전 제 자신을 비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도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부인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그러는 사이 사랑하는 제 아내가 늙어버린다는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 해서라도 나가고 싶습니다. 박은우 목사한테 보건지원대에 같이 하자고 부탁했어요. 고수찬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잠시 고민하더니 그러겠다고 했어요. 다행이군요. 박은호 목사가 자기 설교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잠깐만 가볼게요. 양경 씨, 일은 잘 되어 가시나요? 네, 진행 중입니다. 어쩜 일주일 내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왜죠? 아, 장한수 씨 말은 기자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아쉽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전 떠나고 싶어하는 심정이 너무나 사기예요. 제가 무슨 일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우리 보건지원대 일은 어떨까요? 이게 진짜 필요한 일 아닐까요? 네,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럼요. 아니, 아무 소용도 없을걸요? 패스트가 너무 강해요. 일단 최선을 다하고 나면 알게 되겠죠. 혹시 우리랑 같이 할 생각은 없나요? 전 패스트 나쁘지 않은데요? 왜 제가 당신들 일에 함께 해야 할까요? 제가 깜빡했군요. 테스트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감옥에 있었을 텐데요. 누가 그래요?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실수였다고요.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보건지원대에는 안 들어오시겠네요. 절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패스트를 원한 것도 아니고 뭐 당장은 그 덕분에 제 일이 잘 되고 있지만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으론 당신들 그러다고 변하는 건 없을걸요? 네, 알겠습니다. 부디 일부러 병균을 퍼뜨리려고 애쓰지만 말아주세요. 패스트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목을 매달고 죽으려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절망한 남자, 말 못할 고민, 치명적인 결단. 그들은 제 자살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뭐 사실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패스트가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저한테 두 번째 기회가 생긴 거예요. 술과 담배 같은 물건들은 늘 필요했고 전 사람들에게 원하는 걸 은밀하게 가져다주면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도 잘 신경 쓰지 않죠? 큰 놈들은 언제나 작은 놈들을 잡아먹기 마련이다. 이게 다 패스트 덕분이죠.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제 시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도시의 통제는 더 강화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이지우와 장한수를 방에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보건지원대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일 같으면 저도 같이 했을 겁니다. TK의 대지진 때도 봉사자로 갔었어요. 왜 가셨죠? 당연히 도우러 갔던 겁니다. 그때 이후에 용기가 뭘까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물론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인간에게 감정이라는 게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장수 씨,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죠. 지금은 또 바로 더... 그겁니다. 당신은 어떤 관념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이 지긋지긋합니다. 영웅줄이 붙지 않거든요. 전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을 겁니다. 인간은 관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동욱 씨. 관념이죠. 사랑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하나의 없었던 관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하자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자고요.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면 영웅놀이는 그만두고 해방을 기다립시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당신의 행동은 정당하고. 하지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웅놀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실하죠.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하다는 게 뭔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맡은 일을 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맡은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제가 사랑을 선택한 게 잘못이겠죠. 아니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은 이럴 게 없으시죠? 좋은 편에 선다는 게 가장 쉬운 일이죠. 제가 할 일이 좀 있어요. 네, 아시죠? 이지우 선생의 남편이 여기서 멀리 떨어진 요양소에 계시는 걸 알고 있나요?
선생님, 제가 천안 아산에서 나갈 때까지 함께 일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그럼요, 양정우 씨. 고맙습니다.